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면 좋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치게 친절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씁쓸함을 느끼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한두 번 대신 처리해 주었더니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내 몫이 되어버리고 정작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작은 감사 인사조차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어려운 형편을 듣고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사이가 서먹해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늘 양보하고 맞춰주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러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그 친절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친절이 멈추는 순간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잘해줄수록 더 쉽게 여겨지고 더 양보할수록 더 만만하게 여겨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이용당하고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은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깨닫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배우며 자라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닫습니다. 친절함이 언제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선함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착함은 마음의 결이고 현명함은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것을 분별 없이 쓰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끝없이 베풀어준다면 받는 사람은 처음 얼마간은 고마워하지만 그 호의가 계속되면 어느새 그것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고마움 대신 배신감을 느끼고 베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슬픈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가 때로는 약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생각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자기 욕망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한쪽이 끝없이 베풀기만 한다면 다른 한쪽은 그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고자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 상처를 입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또한 강조했는데 한 가지를 채워주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역설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 있는 친절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 또한 이러한 가르침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경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이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진정성 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 강조한 경의 자세는 타인에게 무조건 순응하거나 맞춰주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벼슬 자리에서 멀어지려 애썼는데 이는 세상의 평판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한 마음도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짐과 의로움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어줌만 있고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휘둘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로움이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마음이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율곡 선생은 조정에 나아가 여러 개혁안을 올렸던 경세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정치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단호히 물리치는 태도가 진정한 어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더욱 현실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거치며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안목을 길렀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의 곁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유배를 떠나 처지가 어려워지자 가까이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를 비롯한 여러 저작에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 냉철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얼핏 보면 공평하고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 또한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명상록에 그날의 생각을 기록하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등장합니다. 황제의 자리에는 늘 그를 칭송하고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는
그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과 자리를 탐해 다가오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 또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는 데는 그토록 철저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준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세네카는 베푸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베풀 것인지는 반드시 분별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별 없이 베푸는 선함은 결국 받는 사람을 망치고 베푸는 사람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는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친절함 자체는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 친절함에 분별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무조건 잘해주는 태도는 언뜻 보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친절, 대가 없이 받은 배려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진심마저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별 없는 친절은 받는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하던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병들어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친절이어야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친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분별이 더욱 절실합니다. 가벼운 인연들이 넘쳐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깊은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야 할 마음이 얕고 넓은 관계들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푼다면 결국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때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진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만 곁에 머무는 사람과 어려운 날에도 곁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는 깊은 마음을 나누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이것은 결코 차갑거나 인색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늘 양보하고 모든 것을 맞춰주다 보면 처음에는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는 상대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정작 그 희생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그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건강한 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마음을 나누어 주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충분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에게 마음을 깊이 쏟고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예의와 친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머물다가 내가 어려워지는 순간 슬며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나의 쓸모를 보고 다가온 사람이고 후자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고 다가온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할 줄 알고 후자에게는 더 깊은 마음을 내어주되 전자에게는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거리를 둡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여길까 두려워 본심을 숨기고 늘 웃으며 맞춰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여긴다 해도 그것이 곧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옳다고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절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거절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거절한 뒤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거절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용기들이 쌓여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 권리처럼 이용당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다루기 쉬운 사람보다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적절한 거절이 있어야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 친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 없는 친절은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고 그 시험은 점점 더 큰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은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이 분명한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없는 사람 곁에는 그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들고 결국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슬픈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은 대부분 한쪽이 너무 많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었을 때 일어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감사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을 살피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오래도록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베푸는 사랑은 결국 지치고 메말라 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따뜻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따뜻하기만 하고 단호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고 단호하기만 하고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갈고 닦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좋다고 답하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는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어렵다는 뜻을 전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는 습관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내가 잘해줄 때만 다가오고 내가 힘들 때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신뢰와 마음을 내어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며 마음을 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과 마음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친절에 분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쏟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한 경의 자세, 율곡 이희 선생이 강조한 의로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분별,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가 강조한 자기중심의 견고함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 베풀되 분별 없이 베풀지 말라는 것, 따뜻하되 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위에서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친절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친절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런 친절이야말로 받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전해지고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친절보다 분별 있는 따뜻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그 단단함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선현들이 남긴 지혜이며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등불입니다.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함께 지닌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자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새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곁에 남는 인연들도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무시당했다고.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먼저 연락했더니 나만 애타는 사람이 됐다고. 이 말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가? 사람 사이에 전략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차갑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말 안에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법과 삶을 덜 소모하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절이 때로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도구가 되고, 배려가 때로는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먼저 연락하면 연락할수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고,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내 존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는 그것을 노력으로 보지 않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꽃이 아무 때나 피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계절에만, 특정한 날씨에만 피어나는 꽃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한 사람보다 때로는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무심하다는 것은 냉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굴어야 하는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연락이 오면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무심함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에게 쉽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중심 잡힌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기다려서 얻은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예약이 된 식당의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일수록 더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언제나 먼저 다가가고, 언제나 맞춰지면 상대는 그 관계를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공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공기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자리를 비워보십시오. 없어봐야 소중함을 압니다. 그것은 잔인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조용하고 무게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친절함을 보여주려 애쓰고 상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굳이 상대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태도. 그 태도가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먼저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니 상대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나니 상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맞추지 않으니 상대가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게임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계속 물을 퍼올리면 그 강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서로가 주고받을 때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멈추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것과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친절함과 자기 희생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쉽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무심함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친절하게 맞춰가며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무심해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상대가 차갑게 느껴지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고 혹시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 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냉담해도 내 기분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관계에서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시간이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항상 웃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찾아오면 언제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막상 그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아무에게도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마을 건너편에는 과묵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어울리지 않았고 부탁을 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번 도와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웃어주면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가 시간을 내주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영신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실될 수 있다. 이 말을 오늘의 맥락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불편한데 편한 척하지 마십시오.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척이 쌓이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진짜 친절의 시작입니다. 나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타인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넘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관계에서 무심함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심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내 감정을 과도하게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그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오늘 차갑게 느껴져도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 해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심함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내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고 상대는 상대입니다. 이 경계선이 뚜렷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심해지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렇게 나의 하루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반응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무심함을 방해합니다. 내 삶이 비어 있을수록 상대의 연락 하나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심함의 진짜 비결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배신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지켰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를 지탱했고 그 고요함이 훗날 수백 권의 책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사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함이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포장된 친절입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은 무한정 쏟아낼 수 없습니다. 힘들면 쉬어야 하고 지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이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상대에게 맞추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친절하면서도 나를 소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중심이 있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삶은 길고 관계는 복잡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진심이 통하는 관계에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찾아준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합니다. 내 시간은 귀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잃는 친절은 지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고요함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충만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